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네. 2차 전지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야기, 현대차의 돌파구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 4월 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지요. 그거부터 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 4월 2일부터 네. 뭐 자동차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 네. 또 반복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네.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수입품 외도 다 25% 관세하고 뭐 철강 중국 수입품 10% 추가죠. 그리고 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부과해도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지금 그 사재기가 심하고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서 철강 쪽은 생각보다 좀 뭐 타격이 있겠지만 덜할 것 같은데 자동차가 문제예요. 자동차가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한 뭐 자동차가 278만 대인데 이 중에 미국이 143만 대라서 이걸 관세를 맞게 되면은 그 IBK 그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게 뭐 손해액의 연간으로 뭐 기량의 기준으로 9조가 넘는다. 9조 1,500억 정도 추정하니까 굉장히 막대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되면 면세 혜택 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어차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캐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게 관세를 매겼을 건 미국 국민들이 손해가 아니겠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의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세만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그 분야별 관세를 통해서 뭐 약 600억 달러 정도 86조 정도 거둬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한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그 현대차증권의 그 장문세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그 생산지 조절을 통해서 관세 노출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관세 노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생산 확대를 계획할 것을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전에 일단 좀 판매 그 현지에서 최대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재고를 확대하기 위한 좀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현지 생산을 늘려야겠죠. 그 네. 현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트럼프 그 2기의 그 기간 동안 대응 전제를 보면은 공중적인 생산 능력 그 능력 확대보다도 수요를 고려한 그 가동률 극대화 전략을 우선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최대한 짜서 생산을 한다는 것 같고 그리고 관세 부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쪽의 현지 생산률 대체율이 현대차가 40%, 기아가 44% 정도인데 이렇게 거기 서베라 공장까지 이렇게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면은 한 70% 정도의 수준의 운영이 기대돼서 그러면은 일부는 좀 그 타격을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 감세를 적게 네. 하는 거죠. 그 현지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적게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지난해 이제 그 9월달에 현대차랑 GM이랑 그렇죠. 그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좀 지금 보니까 좀 포석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죠? 이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GM한테 얻을 게 없는데 이걸 왜 했을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GM을 엎어서 미 정부 그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GM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 그런 네. 걸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포석이었다는 거죠, 예, 그죠? 그걸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네. 현대차가 미리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도 현대차는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승용 부분에서는 네. 법인 이론 쪽은 받아서 그거는 이제 좀 더 받을 때가 되니까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고 게다가 세금 때린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어쨌든 GM과 협력해서 부품을 가져가서 현재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겠다는 그래서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다음 달 네. 정도에 글로벌 생산 시장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 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이제 네.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그 MOU 그 협력을 체결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승용 상용차,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 기술의 공공 개발 및 생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협력할 사안을 바로 생산 효율화를 꼽았고요. 네. 그래서 각사의 생산 시장과 공급망을 함께 활용해서 그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공장에 투입할 자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기존 공장의 상호간에 네. 서로 그 가동률을 최대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겠다라고 해서 각 국에 그러니까 양사 갖고 있는 각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생산 시설 공유해 가지고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없다면 하지 않을 일이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생산의 시설하고 그죠. 네. 자기 공장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네. 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이럴 수 있는 걸로 예. 큽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이젠비 플랫폼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플랫폼이에요. 사실상 이제 그 얼텀 세일즈 플랫폼이 현대차 걸 못 따라가요. 결국에는 그게 그 생산 효율성이 낮아요. 얼텀 플랫폼이.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GM의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의 이제 생산실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 GM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왜냐면 GM이 멕시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인도 등도 이제 그 공장들을 공유해서 GM의 차량을 생산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지금 캐나다에 시설이 없거든요. 생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랑 이집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는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GM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거의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유럽 시장이라든가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GM이 네. 인도 시장도 재진출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GM이 미국 내에 11개의 생산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현대차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GM의 그 미국 공장에 그 CKD라고 해가지고 반조립 제품 형태로 차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25%에 대해서 피해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관세 부과 물량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GM의 공장을 이용하니까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늘고 현지 투자도 되면서 고용도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 인력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기 때문에 상당한 매수다. 이게 이제 굉장한 매수를 좀 썼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회사한테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판매한 그 172만 대 중에서 국내에서 101만 대를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생산량이 한 100만에서 12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만 대는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를 여기서 이제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 50만 대에서 상당히 지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를 활용하면 최대 50만 대까지 좀 향후에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관세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특히 자동차 쪽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관세 리스크를 상당히 피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내 점유율도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에 달하는 그 GM 공장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반조립 형태로 해가지고 단숨에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서 굉장히 그 실적 방어도 상당히 될 것이고 GM은 좋은 거는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철수했던 시장 유럽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 인도 이런 쪽에서를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또 기아는 슬로바키아랑 인도에도 생산기지 있으니까 이를 GM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GM의 약점이 그러니까 미국 말고 그 외에 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상당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통해서 이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현대기아차도 이집트 시장이라든가 아프리카 시장에도 GM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향후간에 이제 이런 협력체가 자리 잡게 되면은 같이 공동 브랜드를 출시하는 거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차종을 가지고선 이거는 GM 브랜드 하나는 뭐 GM 현대차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베이징 같은 이런 브랜드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출시할 수가 있고 이런 물류라든가 공급망까지 다 공유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과 GM의 연합군이 탄생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현대차의 그 지금 그 모델 그 ST1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에는 그 GM 브랜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그 부품까지도 서로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GM 화물차에 현대차 그룹의 엔진이라든가 부품들이 들어가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되는 거는 자동차를 수출하면 당연히 자동차의 관세를 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이 어려운 건데 부품을 가지고 가는 부품에도 세금은 매긴 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품은 무관세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부품으로 가져가 조립하는 게 훨씬 더 관세를 좀
낮게 낼 수 있다는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동맹에 대해서 또 미국 트럼프나 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딴지를 걸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네. 이번에 미국에서 네. 어제 나온 뉴스가 그 음. 미국 전략 산업에서 동맹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전략 분야에서는 그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그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그 하워드 그 러트니 상무장관이 그 멕시코 대통령과의 딜을 하면서도 중국에 관세 매기면은 관세 안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중국입니다. 중국 차단이 목적이고 그래서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달러 얘기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기업 적어도 동맹이라면 10억 달러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게 그게 10억 달러가 나왔고 어제 나온 뉴스가 그럽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 산업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안보 심사를 간소하고 뭐 신속하게 이를 다 통과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기준 1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동맹의 투자를 환영하되 미국의 해로운 적대국 투자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 적대국에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이 들어갔고요. 특히 중국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정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이에요. 중국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국의 관세 전략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막아줌으로써 우리가 미국의 그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네. 산업 전반에 걸쳤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그런 그 미국의 기술이라든가 핵심 그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이런 에너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못하도록 다 막겠다는 것이고 중국이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그 공장 같은 데 농지 이런 데를 막 사들였었어요. 그 인근에 주요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막 사들였었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민감한 시설 내에 농지라든가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딱 명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가지고 기존 공장 등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이것도 못하게 하겠다. 중국에는 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뭐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이런 첨단 제조라든가 그런 또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 투자조차 다 막겠다 하니까 이거는 그 큰 그림 봤을 때는 동맹국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관련 뉴스가 22일자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뉴스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 얼마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투자하려면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무기라고 하면은 뭐 그 미국에서 이제 구축하지 못했던 그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이 필요하거든요. 배터리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딜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딜을 잘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살아남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뭐 관세이기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 돌파구를 GM과의 묘수를 짜냈는데 그날은 좀 반응했지만 사실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주가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근데 밸류로 보면요 뭐 PR이 뭐 5배 미만 이렇게 있으니까 현대차 자동차를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 그럼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자동차 아니면 뭐 부품주? 네, 어디가 더 나을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 악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주가를 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그런 악재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대 특히 자율주행 시장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시장 쪽에서 뭐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술력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포기술력은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사이버캡이라 가지고 로보택시 운영하겠다 하는데 현대차는 이미 23년도부터
그 자율주행 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웨이보 통해서 또 100대 더 추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내년도 연말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영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2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게 시범 사업을 넘어서 지금 민간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4개 노선 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이제 법상 이제 운전기사가 안전은 있어야 되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적으로는 그 지금 이 전기차 시대와 자율주행 시대를 갔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련 자율주행에서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주가도 좋고 실적도 향후에 막 10배, 20배 올라갈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의 당장이 어렵지만은 시대가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 이런 쪽 가면 갈수록 현대기아차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대차의 대응 방안들 살펴봤습니다.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